예제 13번 단면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면 보기를 회전해서 시계 방향으로 돌려놓고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조건상의 내용을 파악을 해보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A라는 단면선을 수평선으로 이렇게 색깔펜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그려보시고서 작업할 부분에 대한 걸 해석하시는 게 필요한 거죠. 일단은 계단 부분을 지금 3개의 계단이라고 봐주시면 되고 테라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실 창문이 좀 절단면이 되어 있고 그 다음 거실, 그 다음 내부에 계단이 있어요. 내부에 계단도 있으면서 또 여기에는 X 표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지하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부분 이제 지하실이 있다. 근데 이제 요 도면은 이제 GL선에서부터 마감 높이가 뭐 470, 뭐 650, 뭐 1010 이런 식으로 다 각각 달리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높이 값을 항상 뭐 우리가 150을 한 단어로 봤을 때는 그럼 보편적으로 450인데 그 20을 어디다 둘 거냐라고 하면 뭐 한 단은 150, 나머지 두 단은 160씩 해서 470을 맞춰주신다든가 그래서 마감 높이를 요 주어진 조건들을 맞춰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실도 그리셔야 되지만 계단도 그리셔야 된다라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초, 줄기초를 한번 봐주시면은 일단 여기는 1.5배 줄기초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지하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1.0배 줄기초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룻대 중심선이 여기에 있는데 지금 왼쪽 편과 오른쪽의 치수가 동일해요. 4,800이라고. 그러면 왼쪽 편으로 해서 이렇게 물매를 작업을 하셔야 될지 여기 오른쪽을 기준으로 작업을 하셔야 될지라고 하신다면 바닥 높이가 높은 쪽에서 작업을 하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 같은 동일한 간격이더라도 이런 경우라면 오른쪽에서 준해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까다로운 단면도를 그리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이제 단면차만 하나만 이렇게 그리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다음에 전체 중심선을 보니까 1.0비 중간이 아니라 전체 벽 두께 중간에 중심선이 있어요. 그런 내용에 대한 것도 파악을 하시면서 도면 작업을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면으로 넘어와서요. 한번 보시면은 일단 중심선, 그 다음에 도면층 선 종류가 바이레이어 1.0로 되어 있는지 보시고 네, 바이레이어를 클릭하시고 기타에 들어가시면 기본적으로 전역 축척이 40이고 1인지도 확인을 하시는 게 필요하죠. 그 다음에 내가 작성을 해두었던 이 도면 양식의 가로 비율이 16,800이신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당연히 동적 입력 켜져 있으셔야 되고 직교 모드도 뭐 경우에 따라서는 F8번 키로 언오프 하시는 것도 작업하실 때 필요하실 것 같아요. DI 하셔서 다시 한번 가로를 측정을 해보시면 16,800으로 420 값이 40 곱하기 40회가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저는 해야 되는 건 중심선 먼저 또는 보여지는 중심선 또는 걸쳐있는 중심선들을 일단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당한 길이의 라인을 하나 그리시고 아무래도 길이가 또 짧으면 나중에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길게 그런 다음에 옵셋 여기서의 간격이 지금 현재 보면은 4,800이세요. 4,800 네, 여기가 마룻대 중심선이고 네, 그런 다음에 오른편으로 여기거든요. 어느 정도나 될까요? 지금 중심선에서 계단의 시작이 1800인데 1800까지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한 1500 정도? 네, 저는 준해보도록 할게요. 한 1500, 1200에도 되지 않을까? 제가, 네, 옵셋, 네, 1500. 네, 이렇게 했고요. 그런 다음에 네, 여기는 절단선이기 때문에 주단면선으로 바꿔주시고 네, 그리고 줄기초를 그리시면 되겠죠. 현재로 설정을 주단면선으로 바꿔주시고 화면을 확대하셔서 1.5비 줄기초 중심선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라인 하셔서 400 네, 그런 다음에 잡석의 높이는 200 밑창 콘크리트는 50 마이너스 X축으로 100 철근 콘크리트 200 네, 안쪽으로도 마이너스 X축으로도 200 세로선은 좀 길게 빼주시고 밀어해서 넘겨주시면 되겠죠.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 세로축이 되는 두 번째 점 지정
그리고 라인에서 각각 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끊어주시면 되겠고, 현재 이 시점에서 한번 항상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도면을 보시고 줄기초가 하나 더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복사, 네, 걸침으로 선택을 하시고 중심선을 빼버리면 Shift 키 눌러서 선택 해제, 그리고 벽체 중심선 끝점을 잡고 여기다가 위치를 하나 더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면 여기 1.0B를 1.5B로 해줄 거예요. 옵셋해서 철분 콘크리트에서부터 GL 라인을 900 올려주시고, 전체 벽 두께는 조건상 420, 단열재가 120이라서요. 단열재가 달라지면 또 달라지고, 벽도 조적벽이 아니라 뭐 콘크리트 옹벽이라든가 조건이 달라지면 그 제시된 두께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스트레치에서 걸침으로 선택을 해주시고, 네, 여기는 선택 해제, 그리고 1.0B 기준점을 1.5B로 옮겨주시고, 요 1.0B 선은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GL 선은 약간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또 여기 시점에서 또 고민을 한번 하셔야 되는 거죠. 1.0B 중간에 중심선이 그대로 있는 게 맞는 건지, 근데 도면을 봤더니 전체 벽 두께 중간에 중심선이 있어요. 이런 경우를 하면 뭐 중심선들 다 옮기셔도 되고요. 또는 저는 1.5B 줄기초를 선택을 하고 요 중심선은 선택 해제시켜 주신 다음에 여기에 중간, 또는 여기, 네, 여기에서 중심선으로 옮겨주면 전체 벽 두께 중간에 중심선이 옮겨졌어요. 네, 그리고 나면 여기에서부터 계단 시작을 1800. 네, 조건이 1800이었기 때문에 1800만큼 기준점을 봤고요. 테라스 높이가 470이었대요. 그러면 470, 또는 이때 이렇게 잡으셔도 돼요. 헷갈리시면 GL에서 470을 일단 보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일단 테라스였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니까 650이래요. 그럼 여기서 650. 네. 그리고 얘는 여기가 650이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여기에서 계단이 있는 천공 10, 네, 여기였다라고 또 이쪽 부분을 한번 작업을 이렇게 해두셔도 되세요. 높이가 헷갈리시면 그래서 여기다 맞춰서 작업을 해주셔도 되거든요. 천공 10이 맞죠? 네, 그래서 네, 천공 10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세요. 일단 계단을 그려볼까요? 라인에서 저는 일단 한 단은 150으로 준할 거고, 한 단 너비는 300, 그리고 한 단 높이는 두 단은 160씩 할게요. 그 다음에 300. 뭐 이거는 여러분들대로 해주셔도 되세요. 그럼 한 단은 160이 되고 여기까지 오고 요 높이가 네, 180이거든요. 이렇게 한번 마감을 해주시고 또 끊어주고 또 여기까지 끊어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 요 높이까지 360이거든요. 근데 계단 수가 3단이세요. 하나, 둘, 셋. 그래서 저는 뭐 사이좋게 120씩 하는 거죠. 120. 네, 한 단 너비 300, 그 다음에 한 단 높이 120, 한 단 너비 300, 네,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절단선까지. 그리고 나면 보조선들을 아예 지워버리시면 네, 마감이 높이가 맞았는지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대략 이제 형태는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그런 다음에 옵셋 여기에서부터 2400 준하는 높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2400 반자 높이를 준했어요. 네, 그리고 요선은 여기다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그리고 나면 여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도면상에서 보면은 뭔가 파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어서 여기가 인방 형태로 되어 있나라고 벽이 끊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줄기초가 같기 때문에 저는 계곡으로 여기를 2100으로 준하고 네, 자르기를 좀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보여주세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각각 반자돌림대를 그려주시면 되겠죠. 아리샤 하셔서 36, 마이너스 45로 해주시고 얘를 복사하셔도 되고 새로 그리셔도 되죠. 저는 복사를 한번 해볼까요? 네, 선택한 반자돌림대 오른쪽 끝을 오른쪽에다 갖다 붙일 거고요. 엔터를 쳤고 다시 한번 엔터 카피를 할 건데 이 객체를 왼쪽을 잡고 왼쪽에다 갖다 붙여줄 거예요. 네, 그리고 나면 반자돌림대 인면선을 아래로 간격 띄우기 45를 적용을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반자돌림대 1.5B 밑라인의 마감선을 끊고 여기는 거실 창문을 그리셔야 되니까 벽선을 일단 정리해.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러고 나면 이제 마룻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중심선이 지금 왼쪽하고 오른쪽이 동일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높은 쪽에서, 바닥이 높은 쪽에서 일단 간격 띄우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조건상 4800이었어요. 한번 볼까요? 간격은 항상 치수 간격은 맞는지 다시 한 번씩 봐주시는 것도 필요하세요. 4800을 해서 준하시고, 그런 다음에 반자선에서 라인을 따고 여기서 500만큼 올릴게요. 네, 그런 다음에 X라인, 네, 500 올린 끝 지점을 클릭하시고 마이너스 10,4 하시고 엔터, 한 번 더 엔터. 네, 그리고 나면 옵셋 슬라브 두께 122로 간격 띄우기. 그 다음에 미러. 네, 마룻대가 있는 중심선의 끝점을 잡고 세로치기 되는 두 번째 점. 네, 원본 삭제하지 않을 거죠? 아니요. 네, 조금 도면상 많이 헷갈리지만 어차피 절단선 기준으로는 자르기를 다 해버립니다. 네,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객체들은 더 이상 자르지 말고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지우시고 엔터. 그 다음 이 부분도 계속 자르기를 진행하시면 되세요. 뭔가 좀 복잡을 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런 다음에 역시 여기는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 지우기. 네, 마룻대를 조금 수정을 해볼 건데요. 일단 그거 수정하기 이전에 같은 철근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일단 뚫어주시고, 그럼 여기를 어떻게 수정할 거냐? 저는 엔터를 쳤고, 네, 마룻대 보강을 할 거예요. 300만큼. 그래서 가로선을 수평으로 두시고 필렛. 네, 다중 옵션을 이용하셔서 한번 이렇게 필렛을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동일하게 자르기. 저는 자르기. 네, 요 객체들은 더 이상 자르기 하셔도 되고요. 계속 자르기가 되더라고요.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지우기를 이용하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지붕의 끝은 뭐냐라고 하면 네, 네, 단면 처마를 하시는 거죠. 네, 처마를 그리실 건데 단면 처마의 위치를 작업을 하시면 되세요. 중심선에서 600만큼인 거죠. 그러면 옵셋 여기 중심선에서 처마 나온 600. 그러고 나면 라인에서 아래로 200, 두께는 120. 네, 세로를 그려주시고 네,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필렛. 저는 필렛으로 다중 옵션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이 중심선 두 개의 중심선 일단 지워버릴게요. 네, 치수를 표기하더라도 벽체 중심선만 있으시면 되기 때문에요. 네, 필요 없는 부분은 삭제를 하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외부의 면한 부분을 네, 조인을 하겠고요. 조인을 했는데 결합이 안 됐다 라고 하시면 필렛으로 한번 또 다시 한번 해주시면 되세요. 여기는 또 이 경사선 길은 또 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옵셋해서 몰탈 20mm를 바깥쪽으로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면 이렇게 단면에 구조 틀이 이제 만들어진 거죠. 구조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상태를 복사를 해 놓으시면 나중에 사각 지붕, 남측의 사각 지붕을 그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제 단면을 좀 그리기 위해서 네, 반자라든가 반자 돌림대 그리고 바닥, 거실 바닥이라든가 뭐 이런 계단의 바닥이라든가 네, 몰탈 이런 부분은 선택하고 도면층을 단면으로 바꿔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인문치의 인면에 해당하는 객체는 선택하고 인문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시고 나시면 현재로 설정도 일단 단면으로 해주시고 여기 네, 테라스 기초부터 작업을 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계단 형태의 테라스. 어쨌든 뭐 계단 형태의 단면을 그리시면 되세요. 지혜선부터 300만큼 기초선을 늘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합하겠죠. 조인해서 선택을 해주시고 네, 인조선 물갈기 20의 마감 두께를 해주시고 계단에 준해서 경사선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일단 경사선으로 간격 띄우기를 하려고 보니 폴리선이라서 작업이 안 되겠죠. 그래서 X 분해를 시켜주시고 옵셋해서 아래로 짧은 콘크리트 150, 150, 네 여기도 150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이제 필렛을 하시는데 역시 다중을 이용하셔서 필렛으로 해주시고 이 객체는 지우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해주실 건데 여기에 미창 콘크리트하고 잡석을 오른쪽 끝을 기준으로 여기도 철분 콘크리트 갖다 붙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을 구분을 해주시고 역시 오른쪽도 100만큼만 나가도록 정리. 역시 자르기 해주시고 나시면은 특성일치, 단면 도면층을 선택하고 바꿀 객체를 선택.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이제 거실의 마감도 20mm, 콩자갈 100, 네, 단열재는 조건상 85, 네, 그리고 철근 콘크리트 150, 미창 콘크리트 50, 잡석 200,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줄기초와 만나는 부분에는 단열재를 역시 그 두께만큼 85에 85 자르기를 해주시고, 네, 오른쪽도 그릴 것이다 라고 하면 REC 마이너스 85, 네, 높이는 85로 가야 되겠죠. 네, 자르기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사이에는 온수 파이프를 그려주셔야 되니까 콩자갈의 대략 중간점 위치를 지름이 25니까 12.5로 그려주시고 십자 표기를 해주실 거예요. 바깥쪽으로 적당한 원을 그리신 다음에 4분점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바깥 원은 지워버리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경로 배열로 온수 파이프를 선택해 주시고 경로선을 선택을 해 주시고 사이 간격은 네, 250 해주시면 되겠죠. 골뱅이 250. 네, 별 닫기 하시고 나셨더니 네, 여기에 필요 없는 객체가 있네요. 지워버리시고 좌우가 어느 정도 맞으시면 그대로 계속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관건은 여기에 있는 계단의 하단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여기를 한번 작업을 하신다라면 여기서 일단 마감이 지금 어떻게 가셔야 될까요? 저는 얘는 밑으로, 얘는 옆으로 20mm가 같이 가고 얘는 아래로 20mm. 네, 그 다음에 여기를 조인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제가 해볼게요. 조인. 네, J 엔터 하셔서 결합을 시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옵셋 아래로 20mm 이렇게 준하셔도 되세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부분은 또 자르기가 필요한 객체도 있고 또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라면 저는 필렛으로 네, 필렛으로 네, 여기도 필렛으로 네,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도면층을 매칭을 해서 네, 이렇게 바꿔주시고 여기는 만약에 노란 주단면으로 바꾸고 싶으시면 라인을 그려주시고 네, 매칭 MA 하셔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여기를 조금 간단하게 그릴 건데요. 일단 라인을 그려서 네, 이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그러고 나면 X 분해를 시켜주시고 옵셋해서 얘는 바닥 슬라브이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갈 거냐? 여기서 120을 일단 주세요. 120. 네, 그리고 나면은 여기에서는 현관턱 모양을 그려주신다는 개념으로 여기서부터 200만큼을 일단 그냥 봐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여기서 좀 끊어줄 게 좀 필요한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선을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옵셋 여기서 콩장아리 다시 온돌이 설치되어야 되니까 100 하시고 그 다음에 단열재 두께 85, 그 다음에 여기서 철근 콘크리트 120, 슬라브 두께 120을 같이 적용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모양을 한번 만들어 보면 필렛으로 하시고 다죠. 이렇게 한번 하시고 다시 이렇게 한번 모양을 만들어 주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는 지우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여기까지. 네, 그리고 나면 여기에 모양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렇게 한번 마무리를 조금 간단하게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여기 마감은 이렇게 뚫어서 같이 가는 걸로 좀 현관턱 형태로 만드셔도 되지만 조금은 더 간단하게 이렇게 만드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구조적으로 조금 도면층을 바꾸시거나 이런 것도 다 가능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되셨다. 그럼 선들이 끊어졌기 때문에 네, 여기를 주단면 선으로 매칭하셔서 바꿔주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 같아요. 네, 여기도 선을 끊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네, 그러고 나면 여기에서 옵셋해서 지하실을 한번 그리면 아르르 20mm 몰타를 하시고 일단 여기도 둘러줄 건데 일단 지하에 천정고
이런 것들을 먼저 작업을 할 거라서 슬라브 두께 120을 하셨던 거에 20mm 몰타, 그 다음에 반자는 설치를 안 하기 때문에 천정보 높이를 2100으로 준하시면 되네요. 네, 옵셋 2100. 네, 2100으로 준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나는 간격 띄우기를 대규로 하셔도 되고요. 내가 만약 중간에 이 경량 콘크리트를 깔아줄 건데, 이 방수층을 보호하기 위해서 네, 그 두께를 내가 50으로 하시면 90을 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 60을 기준으로 했다 그러면은 100을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기억하기 쉬운 그 간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몰탈 20mm에서 네, 2100 친구를 잡았고요. 여기서 저는 그냥 100을 기억하기 쉽다란 100 또는 90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스트레칭해서 철근 콘크리트를 기점으로 여기다 맞춰줄 거예요. 여기다 맞춰줄 것이고 절단선이 짧기 때문에 조금 연장을 했고 네, 여기 부분을 지워버릴게요. 제가 지우고 익스텐드 그래서 연장할 객체들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럼 역으로 요거는 만들어질 건데 일단 뭐 여기까지 놔두더라도 일단 그런 다음에 해주실 거 뭐냐 여기를 좀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조인 해서 결합을 시켜주실 거고 결합이 시켜주고 나면 안쪽으로 20mm를 방수층을 준할 거예요. 그래서 방수층을 준하고 안쪽으로 10만큼 간격 띄우기를 할 건데 요때 이제 특성창을 열어서 방수층 10mm를 선택하시고 해칭선으로 선택, 선 종류는 히든, 네, 축척은 0.4 정도 그리고 전역폭을 한 20 정도 주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이 객체 근데 여기서도 도면층이 저는 얘를 선택하고 싶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만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이렇게도 가능하시거든요. 끄기 툴을 이용하셔서 얘를 잠깐 꺼두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 도면층만 선택이 잘 되세요. 또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거든요. 자꾸 선폭이 주어진 폴리선이 자꾸 선택이 되기 때문에 네, 여기를 객체를 네, 단면도로 바꿔주시고 네, 켜두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선을 네, 몰탈선까지 해주시고 여기에서 안쪽으로 20mm 말하자면 방수층을 철근 콘크리트 200을 준해서 방수층을 준하고 그 다음에 방수층 보호 몰탈이라고 하기에는 그렇지만 뭐 경량 콘크리트로 살짝 깔아주고 그런 다음에 옥상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콘크리트를 보호하기 위해서 20mm 마감으로 둘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서부터 콘크리트까지를 100으로 주신다면 20mm, 20mm니까 나는 신더 콘크리트 또는 경량 콘크리트를 두께를 60 정도 보는 거고 내가 만약에 90 정도를 봤다라면 20mm, 모르타르 20mm에다가 여기 방수 20mm 준하셨다라면 신더 콘크리트나 경량 콘크리트를 나는 50mm 정도 준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옵셋 여기서도 20mm를 준해서 몰탈선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 겹치는 게 좀 애매하다 그러면 필렛으로 그리고 매칭해 주시면 지하실이 끝납니다. 네, 그리고 나면 여기에 단열재도 왼쪽 끝을 잡고 여기다가 하고 역시 자르기. 자르기를 했는데 여기도 온수 파이프 한 몇 개는 필요한 것 같아요. 한 3개 정도 복사를 해가 볼까요? 그러면 직교 모드를 꺼주시고 네, 여기에 대략 풍작의 중간쯤 되는 위치에다가 갖다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뭐 여기까지 작업이 됐다.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아래쪽으로 좀 몰려 있다. 라고 하시면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 위치를 잘 봐주시고요. 네, 그 다음에 마루대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이 선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면 네, 모르타르 지붕 쪽을 먼저 작업을 해볼게요. 마무리로 라인을 그려주시고 REC 하셔서 물끊기 홈을 자르기로 해주시고 안쪽으로 10mm만큼 방수층을 그렸는데 이미 방수층 만들어진 게 있어요. 특성 일치를 해서 네, 여기 지하실의 방수층을 선택을 하시고 바꿀 객체를 선택을 해주시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와를 그리기 위해서 X 네, 모서리 끝을 잘 잡아주시면 되고요.
네, 그런 다음에 옵셋 하셨을 때도 모서리 끝에 위치점을 잡고 간격 20mm씩을 3번 해주시면 됩니다. 20. 네, 그런 다음에 여기 끝모서리를 위치를 잡고 옵셋 기아 한 장은 300. 네, 기아살 두께는 안쪽으로 20mm, 기아 거리는 21mm. 네, 라인으로 기아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만들어지고 나면 얘 선들은 선택하고 지워버리시면 되겠죠. 네, 필렛으로 할 건데 2개 이상이니까 다중을 하시고 필렛해서 그려주신 다음에 네, 여기는 자르기 하시고 각재 표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되면 경로별로 시멘트 기아를 선택하고 엔터, 경로선을 선택하시더라도 모서리 끝이치. 네, 그리고 나면 사이는 260 또는 259. 엔터 해서 잘 겹쳐졌는지 보시고 배열 닫기 진행하시면 되겠어요. 네, 지금 봤을 때는 얘가 좀 걸쳐질까 이런 모양 때문에 얘가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왼쪽으로 암키아 150을 그려보는 거죠. 그랬더니 이 150 안쪽으로 기아가 들어가 있네요. 그러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워버리시고요. 네, 미러 하실 거라면 한 요 정도 좀 넓게 하고요. 그다음 마루대 중심선을 기점으로 직교 모드를 켜두셔서 이렇게 수직축이 되는 2번째 점을 지정하고 원본 삭제 안 할 거기 때문에 아니요 엔터. 그리고 자르게 하시고 네, 그 다음에는 나머지는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깔끔하게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네, 그리고 나면 첫 번째 기아를 조금 수정한다라면 라인에서 아래로 50, 네, 두께는 20, 세로선을 잡고 자르기를 하셔도 되고 또는 필렛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거리는 역시 앞쪽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복사를 해주시고 네, 길이가 짧기 때문에 스트레치. 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만 선택을 하셔야 되고 네, 여기에 끝점을 기준으로 객체 스냅 직교가 되는 위치로 늘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를 하고 나면 이제 기와 부분을 마무리를 할게요. 왼쪽으로 150 암키아를 하셨다면 오른쪽으로도 150. 네, 그리고 호 모양으로 아크 호 모양으로 세 지점을 지나는 암키아 선을 그려주시고 옵셋 간격 띄우기 20mm씩 해서 세 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세 켤을 하고 났더니 여기 겹쳐 있는 부분이 잡혀요.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그리고 자르기, 네, 그 다음에 여기도 자르기. 중심선은 지우는 게 좋겠죠?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스키와 네, 여기를 중심점으로 잡고 네, 반지름은 100 그리고 안쪽으로 간격 띄우기 40. 자르기를 하실 때는 남겨 있는 게 이 암키아의 윗부분인 거죠. 그래서 자를 부분이 이 부분이고 이 객체들은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 지우기를 이용하셔서 삭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용머리만 그리신다라면 이 30 들어가 있는 여기를 가운데 부분에 중심으로 보시고 가운데는 150, 양쪽은 100으로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엔터 치면 되겠죠? 이번에는 최종적으로는 이런 모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르기를 하실 때 남겨야 되는 거에서 최대한 가깝게 필요 없는 객체들만 이렇게 자르기를 진행하시고 그런 다음에 겹쳐 있는 이 세 개 호는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엔터, 엔터해서 종료시켜 주시고 시점상 멀리 있기 때문에 용머리는 항상 단면에서는 해칭선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와가 작업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자를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옵셋해서 반자 6mm를 하시고 반자 틀 각재 45를 준할 거예요. 그래서 45,45로 각재 표기니까 대각선으로 그려주시고 요때 일단 경로배열 네, 반자틀 각재 선택하시고 가로에 어떤 객체든 상관없어요. 경로선으로 지정을 하신 다음에 사이는 450으로 해주시고 배열 닫기 해주시면 되겠죠. 아무래도 끝에는 좀 간격이 딱 안 맞아 떨어졌나 봐요. 무조건 오른쪽에도
고정을 시켜줄 반자트를 하나 복사를 해주시고요. 보는 방향의 세로가 절단면이라면 가로로 격자로 되어 있는 반자틀 가로각재는 인면이에요. 45만큼 간격 띄우기를 해주시고 특성일치, 인문치, 도면층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달대를 그렸을 때는 하나 건너 하나씩 대신 달대 각재도 45. 달대 각재니까 아무래도 특성일치해서 인문치, 도면층을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역시나 달대도 경로 배열로 해주시면 되고 경로선을 선택해 주시되 사이 간격은 반자틀에 하나 건너 하나씩 되기 때문에 900 간격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 익스텐드 연장을 할 것이다. 지붕 슬라브까지 연장을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달대 바지를 그려줄 거예요. 여기를 끝점으로 해서 마이너스 60, 아래로 마이너스 60, Y축도 무브해서 옮겨주시고 볼트로 채우거나 또 슬라브에 숨겨 놓는 인서트로 고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주시고 이 달대 바지를 복사를 해주실 때는 달대선의 아래쪽을 기준으로 하셨다라면 복사되는 그 지정점도 왼쪽 하단을 기점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면 세로의 달대를 고정시킬 수평 깰대, 가로로 되는 수평 깰대를 작업을 할 거고요. 달대보다 살짝 튀어나오게 위로 가도 상관없고 아래로 가도 상관없고 그 끝이치를 읽어주는 거는 여기에 추적하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잘 익혀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여주고 클릭하시면 정리가 되고요. 달대를 기점으로 깰 때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달대선과 겹쳐있는 수평 끌 때는 자르게 하시고요. 도면층도 아무래도 인문치, 각재니까 인문치 도면층으로 해주시고 가로로 못도 한번, 또 세로로 못도 한번. 그래서 십자 모양으로 모치기를 한다라고 해서 십자 모치기로 고정을 시켜주는 철물로 그려주시고요. 여기를 복사를 해주시면 되겠죠. 아래로는 하나씩 같은 높이, 그리고 여기는 굳이 하실 필요 없고요. 엇갈려서 하나 정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쪽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복사를 한번 해보죠. 지금 보니까 합판부터 없는 거죠. 그럼 저는 한 요 정도. 합판의 두께, 수평 꿰 때, 그 다음에 여기 보일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꿰 때까지 일단 몇 개 정도만 추가로 일단 갖고 가 볼게요. 그리고 저는 이 반자 돌림 윗 끝점을 기점으로 여기도 클릭해서 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많이 보이지는 않네요. 그리고도 위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이런 경우라면 저는 조금 더 하거나 차라리 덜 하거나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차라리 조금 덜 하고 안쪽으로 옮겨버리고 자르기를 이렇게 자르게 해서 이 오른쪽에 있는 객체들을 조금 자르기를 걸쳐 있는 부분을 좀 모호하다 라고 하면 얘는 옮기면 되니까요. 그래서 애매하게 겹쳐 있는 객체들은 아예 자르기에 절단면을 조금 이동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두 개만 넣으셔도 되고요. 이왕 그렸는데 복사했는데 라고 하면 절단선 안쪽으로 무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는 어차피 이동은 한번 했었어야 되고요. 무브 그 다음에 카피도 할 필요가 있겠네요. 오른쪽 달대 기준점을 잡았다라면 여기도 오른쪽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렇다고 하면 이제 적당하게 가운데 하나 정도만 움직여서 수평 뺄대를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단열재. 지붕은 180이기 때문에 간격 띄우기는 90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90, 또 90. 그리고 나면 일단 조적벽 안에는 필요가 없겠고 여기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르기를 하고 지울 객체는 지우기. 그런 다음에 특성창을 열어서 단열재 바꾸고자 하는 객체를 선택하시고
도면층은 해칭, 네, 선종류는 베팅, 네, 그 다음에 지붕은 0.2 엔터 적용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단열재까지 외부의 면한 부분에 단열재까지 됐고요. 그런 다음에 복사를 하겠죠. 네, 이 반자틀은 처마 반자도 해야 되기 때문에 반자 돌림대 아래 끝점을 기준으로 철분 콘크리트에다 갖다 붙여주세요. 네, 이때 자르기를 하실 거고 여기는 더 이상 자르지 마시고 항상 지우기. 그래야지 전체가 다 지워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달대바지 반자 돌림 때 반자틀 각재를 이렇게 합판의 중간을 잡고 밀어. 그 다음에 각재만 해주시면 여기 처마 반자 설치 조건대로 이렇게 도면상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면 여기 이제 현관 단면을 좀 그려볼 거예요. 현관의 문을, 거실에 이제 문을 그릴 건데요. 마감은 일단 우리가 항상 20mm가 있고, 그쵸? 그런 다음에 반자 돌림 때도 직교, 객체 스냅의 직교를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일단 반만 그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주시고, 반자틀을 그려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반자틀, 네, 창문 틀, 네. 목재 창문 틀을 먼저 그리시려면 REC 하셔서 일단 가로 폭은 -120, 높이는 45. 마기를 그리셔야 되는데 왼쪽이 절단면일까요? 지금 보니까 오른쪽이 절단면이고 왼쪽은 보여지네요. 네, 그러면 틀의 중간에서 오른쪽 33, 네, 60으로 마기의 높이, 그 다음에 유리, 그 다음에 세로 틀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밈대의 이 폭만큼의 인면선이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복사를 하셔도 되고 또는 옵셋으로 간격 띄우기를 하셔도 됩니다. 세로 틀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는 알루미늄 창호 틀이 보여요. 80으로 하시되 -80, 30 두께. 일단은 문폭은 동일하게 볼 거기 때문에 중간을 잡고 중간. 근데 이제 마기값이 좀 높이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60, 여기는 45니까 15만큼 이동을 시켜주시면 높이가 45로 수정이 되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알루미늄 창호에 세로 틀도 그려주시면 되겠죠. 일단 모든 세로선들은 다 인문치 도면층인데요. 뭐만 빼고 유리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인문치 도면층을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그리고 익스텐드. 그래서 연장을 하시면 되고 이때 밑으로도 연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잘 보시고 하고 Shift 키 눌러서 이렇게 삭제를 해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미러해서 윈도우 방식으로 선택을 하시고 끝점을 위아래로 하실 때는 수평축을 기준으로 넘겨주시는 게 필요하죠. 지우고 라인으로 그려주시되 네, 여기 객체는 MA 인문치 도면층으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뭔가 벽선이 있었을까요? 딱히 벽은 없어요. 튀어나온 벽은 없는데 여기 뭔가 날개벽이 살짝 있습니다. 뭐 난간도 없지만 날개벽을 좀 그려주실 거고 여기는 테라스니까 뭐가 있었을까요? 단면 캔틸레버가 있었어야 되는 거네요. 그러면 도면층을 이렇게 바꿔주시고 단면 캔틸레버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디만큼? 이 계단 찬만큼만 가면 되고 네, 철분 콘크리트 120. 네, 그 다음 이렇게 하고 0.5B 쌓게 하시면 되는데 네, 작업하기 쉽게 하도록 0.5B 두께 60만큼 0.5B니까 벽돌 100, 그 다음에 두께 60. 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여기는 같은 마감이니까 자르기. 네,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조인을 하시면 편하십니다. 여기까지가 다 완성은 아니지만 결합을 시켜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옵셋 바깥쪽으로 20만큼 외부에 면했기 때문에 역시 방수층을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벽돌하고 그다음에 콘크리트를 이렇게 라인으로 선구분을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선은 네, 창문 틀까지 네, 이렇게 벽선은 여기 선까지 수정을 해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도면층을 다시 네, 단면으로 바꿔주시고
물 끊기 홈을 파줄 거예요. 네, 자르기. 네, 역시 도면층을 바꾼다라면 나중에 또 바꾸긴 할 건데요. 네, 일단 특성 일치. 단면으로 여기 부분을 바꿔주시고 네, 그런 다음에 방수층. 근데 하기 전에 여기도 수정을 해놓고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시고 나시면 그 다음에 옵셋. 네, 방수층 안쪽으로 10mm. 네, 매칭하면 되겠네요. MA. 네, 여기 객체 선택하고 방수층 객체 선택하면 되겠죠? 근데 여기는 벽이 없고 튀어나와 있어요. 그래서 디귿자로 마감선을 긋고 역시 MA 매칭 해주시면 됩니다. 네, 캔틸레버 단면도 그렸고요. 그 다음에 봤더니 아까 얘기대로 여기에 벽이 있더라라는 거죠. 저는 얘를 응용을 해서 얘를 한 요 정도만 살짝 이 정도 튀어나왔어 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네, 계단 참선까지 네, 수정을 할게요. 네, 같은 높이로 마감을 하겠다라면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고 도면층을 다시 한번 특성 일치. 그래서 여기서부터 겉이나 방마감 선에서부터 조적벽이 쭉 가면 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이 안쪽 그 다음에 여기 부분이 뭐가 보이는지를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부분을 한번 해볼까요? 네, 여기는 몰탈 두께 20mm가 있어야 되고 반자돌림대까지. 네, 여기도 20mm 몰탈이 가고 반자돌림대까지 연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마감이 되어 있어도 되고요. 또는 여기에서 20mm 몰타선이 좀 있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뭐 문틀이 있어도 되고 조금 편하게 옵셋해서 여기서 20mm. 네, 그리고 나면 필렛을 해버리셔도 됩니다. 네, 요렇게 한번, 요렇게. 그리고 얘는 지워버리면 되겠죠? 지우고, 지우고. 네, MA 해서, 매칭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구조적으로 뭔가 개구부 뚫려 있죠. 그러면 인방으로 보강을 좀 해도록 할게요. 네, 200에 200. 방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도면층도 미리 바꾸셔도 되고, 네, 같이 바꾸셔도 상관은 없죠. 그래서 역시 네, 주단면으로 바꿔주시면 되세요. 네, 여기는 뭔가 벽선이 있어요. 도면을 보면은 예, 벽선과 여기 벽선이 계단에 맞춰서 벽선들이 있어요. 도면층을 인문치 도면층을 바꾸고 여기 벽선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벽선이 있더라. 반자돌림 때 윗선까지 벽선을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내부 쪽에 보이는 어떤 뭐 창문이라든가 문을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면을 한번 보면은 일단 여기에 고정창이 좀 있어요. 중심선에서 벽 두께만큼 들어와서 고정창이 있는데 여기를 바닥까지 내리셔도 되고 아니면 방창문 한 1200 정도로 기준을 작업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문은 안 보이고 여기에 이제 방문만 하나 또 그려주시는 게 좀 있어야 되겠네요. 여기 중심선에서 일단 도면을 보면 치수가 9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뭐 치수를 꼭 맞추지 않아도 되지만 개념상 정리를 하자면 900만큼이 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벽 두께의 반전 210만큼 그래서 여기 폭을 기점으로 작업이 되면 되죠. 그래서 DI에서 봤더니 460이네요.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교차점을 잘 잡아서 가로가 460이고 마이너스 1200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네, 여기 중심선들은 지워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옵셋해서 뭐 알루미늄 창호가 보이면 되니까 30만 이렇게 끝내셔도 고정창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REC 여기에서부터 왼편으로 마이너스 900 하시고 2100 문틀 포함한 높이값 너무 붙어 보인다 그러면 살짝 이동을 하시면 되고요. 옵셋 틀은 45 그 다음에 120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네, 열린 표기도 이렇게 해주시고 네, 손잡이도 대략 중간보다 살짝 하단으로 해주신 다음에 반지름 30 네, 그런 다음에 십자 위치를 4분점 이용해서 그려주시고 네, 여기는 지우기로 할게요. 네, 그런 다음에 걸레바지가 필요하죠. 옵셋해서 걸레바지 저는 180 좀 두께를 두껍게 그 다음에 여기도 일단 180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측면에서도 180이 있겠죠. 그래서 꺾어져서 올라가는 위치에 180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여기를 저는 라인으로 이렇게 그릴 거고요. 얘는 지우고. 여기 이제 문 같은 경우가 겹쳐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라인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기점으로 맞춰 그린 다음에요. 얘를 지워버리는 거죠. 네, 전체적으로.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기도 하고, 얘는 MA 매칭 하셔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네, 중심선만 조금, 네, 특성창을 열어서 바꿔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중심 도면층으로 바꿔주시고, 중심 도면층, 그 다음에 축적값이 너무 크기 때문에 0.4 해주시면 되겠고, 네, 그런 다음에 내부 쪽으로는 다 그린 것 같은데요. 네, 여기에 항상 단면 첨화가 있다 라고 하면, 네, 첨화음통은 무조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30, 230으로 준해서 그려주시고, 여기 뭐 깔때기나 선음통이 있을런지는 나중에 이제 인면도를 그리시면서 작업을 하시면 되고, 무조건 단면 첨화더라도 첨화음통 그려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도면을 보시고 뭔가 빠져 있는 게 있는지, 내부 쪽으로 내가 놓치는 게 있는지를 한번 쭉 보세요. 전반적으로 그려질 거는 이 시점에서 잘려서 보이는 건 다 그렸는데요. 여기 보니까 굴뚝이 하나 있네요. 굴뚝. 그래서 굴뚝을 그려주셔야 되는데, 굴뚝의 위치를 좀 파악해 보시는 게, 일단 삼각이나 이런 걸 사각을 봤을 때 여기 지붕의 끝에는 이제 막대 기어가 있고요. 네, 요렇게는 용머리가 있죠. 그 다음에 스퀘어가 있고 암퀘어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시점상 지금 여기의 굴뚝이 용머리보다 더 앞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살짝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저는 라인을 해서 그릴 건데요. 대략 저는 뭐 반쯤, 그래서 약간 오른쪽으로 한 600 정도 해서 일단 여기까지를 그릴 것 같아요. 교차되는 위치를 잘 못 찾으면 못 미치거나 또는 질러가서 그리는 게 좀 더 편하고요. 그런데 용머리는 안 보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비켜져서 뚜껑을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기구멍을 그려주시면 되죠. 이게 끝점하고 직교하고 약간 여기 시점상 안 맞을 때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시점을 잘 보시고 작업을 하시면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네, 피에트 해서 폴리선으로 선폭을 좀 줄 거라서 폭을 주고 30이나 40 정도 이렇게 넓게 주고 ESC 해주시면 되고, 글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도면 양식을 기준으로 작업을 조금 해주시고요. 보시기에는 좀 커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제 작업을 해보시다 보면, 그리고 나중에 출력을 해보면 그렇게 커 보인다는 느낌은 없으세요? 저는 이제 조금 더 꽉 차 보이는 느낌으로, 인테리어 도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제 시험용의 도면이니까 아무래도 뭔가 많이 했다라는 그런 표현적인 걸 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글씨는 좀 기존의 일반적인 1대1, 1대3 거기에 곱하기 40을 한 120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수를 이제 표기를 하시고자 하신다라면 일단은 주석에 가셔서 여기 옵션에 들어가셔야 되겠죠. ISO-25로 하시고 수정을 했을 때 일단 선부터 보면 고정 길이, 네, 그런 다음에 고정 길이는 한 20 정도, 그 다음에 여기는 귀요미 화살표는 크게 상관이 없겠고요. 문자는 3 정도 크게, 역시 맞춤은 설계 치수로 옮기지 않을 거라면 이 옵션을 선택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전체 축적은 40. 네, 요거 중요하죠. 1차 단위는 1000 단위마다 휴지부. 네, 쉼표를 찍고 싶으면 윈도우 바탕화면, 그 다음에 절사. 여기까지만 해주시면 확인, 닫기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빠른 작업. 그래서 이렇게 선을 선택하고 위치점을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클릭하시고 또는 더블 클릭하셔도 되죠. 그러면 이렇게 조금 야광빛일 때는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되고, 또는 그냥 지우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치수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높이 값을 쓰셔야 된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여기에 짧은 라인선을 하나 몰탈에 준해서 라인을 하나 무조건 그려라 라고
빠른 작업을 진행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일단 왼쪽과 오른쪽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을 뭐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여기 그 다음에 뭐 계단을 또 한번 하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기준으로 왼쪽으로 팍 당기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되고 났더니 위치가 어느 정도 또는 사실 이게 좀 길기는 해요. 그래서 위치점을 잠깐 조금만 네, 수정을 해주시고요. F8번 키기 해주시고 GL은 뭐 바꿔주실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나서 여기가 수정이 돼 버렸네요. 네, 여기를 잡아 늘려주시면 되시고요. 네, 이동, 무브해서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음에 이쪽도 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그러면 얘를 밀어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다시 한번 얘랑 네, 반작,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오른쪽으로 팍 당겨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역시 빠른 작업으로 지하실만 벽도록 이런 경우라면 지하실만 해서 팍 당겨주더라도 이 길이는 맞잖아요. 그래서 무브를 여기다 맞춰서 해주시면 네, 잘 익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위치점이 잘 안 익히면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맞춰서 해주시면 네, 따로따로 각각 그리고 항상 이런 보조선은 네,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나시면 네, 각각의 마감이라든가 해치 그 다음에 도면명 그 다음에 여긴 또 지하실 이렇게 써주시면서 이 도면을 완성하시면 되겠습니다.